행복, 모파상. 램프에 불을 밝히기 전 차 마시는 시간이었다. 별장은 바다를 굽어보고 있었다. 지는 해가 하늘을 온통 장밋빛으로 물들이고 금가루를 뿌린 듯 환히 빛나게 했다. 지중해는 잔물결 없이 가벼운 흔들림도 없이 사위어가는 햇빛 아래에서 잔잔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윤기 나는 드넓은 금속판 같았다. 오른쪽 멀리에는 들쭉날쭉한 산봉우리들이 창백한 자줏빛 황혼 위에 검은 윤곽을 그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오래된 주제에 관해 토론했다. 이미 자주 말했던 것들을 다시 이야기했다. 황혼이 가져다주는 감미로운 우울감 때문에 이야기들이 느리게 진행되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연민이 일렁이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등장했다. 때로는 남자의 힘있는 목소리가 사랑을 말했고 때로는 여자의 가볍고 낭낭한 목소리가 사랑을 말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작은 응접실을 가득 채웠고 새처럼 이리저리 날아다녔고 요정처럼 활공했다. 우리는 한 상대를 아주 오랫동안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주장했다.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단언했다. 우리는 그런 경우들을 찾아내고 그 예들을 이야기했다. 그러고는 남자와 여자 모두의 마음속에 아련한 추억이 불쑥 떠올랐지만 그들은 입술까지 차오르는 그 추억을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고 감동에 젖기만 했다. 그 후 평범하고 설득력 있는 사랑에 대해서만 깊은 감정과 열렬한 관심이 동반된 두 사람 간의 다정하고 수수께끼 같은 일치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갑자기 누군가가 먼 곳을 응시하며 외쳤다. 저기 좀 보세요. 저게 뭐죠? 바다 위 수평선 깊숙한 곳에 커다랗고 희미한 잿빛 덩어리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여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놀라운 것이 대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누군가가 말했다. 저건 코르시카예요. 1년에 두세 번쯤 특별한 대기 조건에서 공기가 아주 맑을 때 먼 곳을 늘 가리던 수증기와 안개가 예외적으로 시야를 가리지 않을 때 저렇게 보이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섬의 꼭대기 부분을 어렴풋하게 식별할 수 있었다. 그 꼭대기에 쌓인 눈이 보이는 것 같았다. 한 세계의 그 돌연한 출현에 바다에서 튀어나온 그 유령 같은 모습에 모두들 놀라고 동요하며 조금 겁에 질려 가만히 있었다. 콜럼버스처럼 미답의 대양을 향해 떠난 사람들은 아마도 그 기묘한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때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던 늙은 남자 하나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우리 앞에 보이는 저 섬에 가보았다오. 저 섬은 우리가 하던 토론에 대답하려는 듯 우뚝 솟아있군. 그러고 보니 추억 하나가 떠오르. 오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않은 경탄스러운 사랑 이야기라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듯한 행복한 사랑 이야기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소.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나는 코르시카 섬을 여행했다오. 그 황량한 섬은 오늘처럼 때때로 프랑스 해안에서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곳을 미국보다 잘 모르고 그저 멀게만 느낀다오. 아직 혼돈 속에 쌓여있는 그 섬을 상상해 보시오. 경류가 흐르는 그 좁다란 협곡들이 산봉우리에 내리치는 폭풍우를 갈라놓소. 그 섬에는 평온이 없다오. 물결치는 거대한 화강암과 잡목림이 있고 구불거리며 굽이치는 땅 위에 밤나무나 소나무로 이루어진 숲만 펼쳐져 있다오. 때때로 산꼭대기에 바위 덩어리를 닮은 마을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곳은 처녀지 불모의 땅, 황량한 땅이라오. 문화도 산업도 예술도 없어. 문양이 조각된 나무 조각 하나, 돌멩이 하나 만나지 못한다오. 우아하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조상들이 유치하거나 세련된 기념물 하나 만나지 못한다오. 그것은 그 당당하고 혹독한 고장이 지닌 가장 충격적인 측면이기도 하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가 예술이라고 부르는 매혹적인 것들을 찾기 이전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초연함인지도 모르겠어. 이탈리아는 모든 궁전들이 걸작으로 가득하고 나라 자체가 걸작이지요. 그곳의 대리석, 목재, 청동, 강철, 금속, 석재는 인간의 천재성을 보여준다오. 거기서는 오래된 집들 안에 굴러다니는 매우 작은 물건들조차 우리가 사랑하는 우아함에 대한 그들의 신성한 관심을 드러내지요. 그것은 창조적 지성이 해온 노력을, 위대함을, 강력함과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명한다오. 하지만 이탈리아 맞은편에 있는 야생의 땅 코르시카는 원시 상태로 그렇게 머물러 있어.
그곳 사람들은 조잡한 집안에서 자신의 삶이나 가족 사이의 다툼 외에는 모든 것에 무관심하게 살고 있어. 교양 없고 난폭하고 정오에 차있고 잔혹하고 무분별하지만 동시에 손님을 극진히 맞이하고 너그럽고 헌신적이고 순박하고 행인에게 기꺼이 문을 개방하고 아주 작은 호감의 표시에도 진실된 우정으로 보답한다오. 단점과 장점을 동시에 가진 사람들이죠. 어쨌든 나는 세상 끝에 와 있다는 느낌에 빠져 그 멋진 섬을 한 달 동안 유랑하고 있었다. 그곳엔 여인숙도 없고 선술집도 없고 제대로 된 도로도 없었어. 사람들이 노새가 다니는 오솔길로 다니고 산비탈에는 작은 마을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 그 산비탈들 밑에는 저녁이면 지속적인 소리가, 경류가 내는 깊고 희미한 소리가 올라오는 굽이진 심연이 있었어. 여행자들은 그곳 집들의 문을 두드린다오. 그런 식으로 밤을 보내기 위한 피난처와 다음 날까지 먹을 음식을 구하는 거요. 그런 집들의 보잘것없는 식탁 앞에 앉고 보잘것없는 지붕 밑에서 잠을 잔다오. 다음 날 아침이면 집주인이 마을 경계까지 여행자를 배웅해 주고는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오. 어느 날 저녁 나는 10시간을 걸은 뒤 1, 2회만 더 가면 바다가 나오는 좁다란 골짜기 깊숙한 곳에 외따로 서 있는 조그만 집 앞에 다다랐다오. 잡목림, 무너진 바위, 키 큰 나무들로 덮인 경사급한 비탈 2개가 그 비통하고 구설픈 골짜기를 어두운 성벽처럼 둘러싸고 있었소. 그 초가집 주변에는 포도밭이 조금 있고 조그만 정원이 있고 좀 더 멀리에는 키 큰 밤나무 몇 그루가 있고 다른 먹을거리도 조금 있었다오. 그만하면 가난한 고장치고는 상당한 재산이었지. 넓고 엄격하고 매우 깔끔한 노파가 나를 맞아주었어. 지프로 된 의자에 앉아있던 바깥 노인이 일어나서 나에게 인사를 했어. 그런 다음 한마디 말도 없이 다시 의자에 앉더군. 노파가 나에게 말했어. 이해하세요. 저 사람은 지금 귀가 안 들려요. 나이가 82살이랍니다. 그녀는 프랑스 폰토바기의 프랑스어로 이야기했어. 그래서 나는 꽤나 놀랐어. 내가 그녀에게 물었어. 당신은 코르시카 사람이 아니군요? 그녀가 대답했어. 그래요. 우리는 육지에서 왔어요. 하지만 벌써 여기서 산 지 50년이 되었죠. 그들이 사람들이 사는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 어두운 골짜기에서 50년의 세월을 보냈다고 생각하니 불안감과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았어. 그때 나이든 목동 한 명이 밖에서 돌아왔고 우리는 식사를 시작했어. 요리가 하나뿐인 저녁 식사였다오. 걸쭉한 수프였는데 그 속에 구운 감자와 돼지 피게, 양배추가 들어있었어. 간단한 저녁 식사가 끝나자 나는 구슬픈 경치가 안겨주는 우울감 때문에 조여드는 마음으로 슬픈 밤 황량한 장소에서 이따금 여행자들을 사로잡는 비탄에 잠긴 문 앞에 가서 앉았어. 모든 것이 삶과 우주가 끝나려는 것 같았어. 갑자기 삶의 지독한 비참함이, 모든 것으로 붙어의 고립감이, 만사의 허무감이, 스스로를 위로하고 착각하게 하는 쓸쓸한 우울감이 느껴졌다오. 노파가 나에게 다가왔어. 그녀는 매우 신중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존재하는 호기심이 자극되어 나에게 물었어. 그래, 당신은 프랑스에서 오셨나요? 예, 소일 삼아 여행 중입니다. 아마도 파리 출신이겠죠? 아닙니다. 낭시 출신입니다. 노파는 내 대답에 감정이 좀 흔들린 것 같았어.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 아니, 느꼈을까? 그건 나도 모르겠어. 노파가 느릿한 어조로 다시 물었어. 낭시 출신이라고요? 바깥 노인이 문가에 모습을 나타냈어.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 무감각한 표정이었어. 노파가 다시 말했어. 괜찮아요. 저 사람은 듣지 못해요. 그렇게 몇 초가 흘렀어. 그러면 낭시 사람들을 잘 알겠네요? 그럼요. 거의 모든 사람들을 알죠. 상트 알레즈 집안 사람들도요? 예, 아주 잘 압니다. 제 아버지의 친구분들이니까요. 당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나는 내 이름을 말했다오. 그러자 노파는 한동안 나를 뚫어지라 바라보더니 기억들을 일깨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 그래요. 기억나요. 브리즈마르 집안은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모두 세상을 떠났답니다. 아, 시르몽 집안은요? 그 집안 사람들도 아시나요? 예, 마지막 후손이 장군이었죠. 그러자 노파는 불안해, 알 수 없는 어떤 불분명한 감정에, 강력하고 존엄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고백해야 할 필요에, 그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가두어 놓은 것들을 말해야 할 필요에,
이름을 듣고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필요에 몸을 떨면서 입을 열었다. 그래요, 앙리드 시르몽. 나는 그 사람을 잘 알아요. 내 남동생이랍니다. 나는 놀라움에 당황해서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소. 이윽고 기억 하나가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오. 그 일은 과거 로렌의 귀족사회에서 일어난 엄청난 추문이었다오. 아름다운 부잣집 아가씨 쉬잔드 시르몽이 자기 아버지가 지휘하는 연대의 경기병 하사관에게 납치를 당한 거요. 그 하사관은 농부의 아들로 잘생긴 청년이었어. 파란 줄무늬 군복이 잘 어울렸지. 그 병사가 자기 연대장의 딸을 유혹한 거요. 그녀는 그를 보았고 그에게 주목했고 대대가 분열 행진하는 것을 보면서 그에게 반했을 거요. 하지만 어떻게 그녀가 그에게 이야기를 건넸을까? 그들이 어떻게 만나고 서로 뜻이 통했을까? 어떻게 그녀가 자신이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에게 말했을까? 그것은 절대 알 수 없었다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고 아무것도 예측하지 못했어. 어느 날 저녁 그 병사가 하루 일과를 마친 뒤 그녀와 함께 사라졌어. 사람들이 그들을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했지. 이후 그들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고 사람들은 그녀가 죽은 것으로 간주했다오. 그런데 코르시카의 그 어물한 골짜기에서 내가 그녀를 만나게 된 거요. 이번에는 내가 그녀에게 말했소. 그래요, 기억합니다. 당신은 쉬잔 양이죠? 노파가 고개를 끄덕여 그렇다고 말했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 그런 다음 오목살이의 문지방에 꼼짝 않고 앉아있는 남편을 눈짓으로 가리키며 나에게 말했어. 저 사람이에요. 그 순간 나는 그녀가 그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여전히 매혹된 눈길로 그를 바라본다는 것을 깨달았어. 내가 물었어. 두 분은 그동안 행복했습니까? 그녀가 마음속에서 우러난 목소리로 대답했어. 그럼요. 무척 행복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무척 행복하게 해주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는답니다. 나는 그 강력한 사랑에 슬프고 놀라고 감탄해서 그녀를 응시했다오. 그 부잣집 여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보잘것없는 남자를 따라온 거요. 그렇게 스스로 농부 아낙네가 된 거요. 스스로 자기 삶을 매력있게 만들고 화려함과 우아함을 모두 버리고 남편의 소박한 습관들에 굴복한 거요. 그리고 여전히 그를 사랑했어. 그녀는 두건을 쓰고 배로 된 치마를 입은 시골 여자가 되어 지프로 된 의자에 앉아 나무 식탁에서 질그릇에 양배추와 감자와 돼지 비계를 넣어 만든 수프를 먹었어. 그리고 지퍼를 넣은 매트 위에서 그와 함께 잠을 잤어. 그녀는 그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어. 몸 치장에도 옷에도 고상하게 꾸미는데도 푹신한 의자에도 고급 벽지를 바른 향기 나는 포근한 방에도 몸을 파묻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부드러운 소파에도 미련이 없었다. 남편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았어. 그가 곁에 있는 한 그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녀는 아주 젊을 때 삶을, 세상을, 자신을 기르고 사랑해준 사람들을 포기했어. 그리고 그와 단둘이 그 야생의 골짜기로 왔어.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 그녀가 바라는 모든 것, 꿈꾸는 모든 것, 쉼없이 기다리는 모든 것, 무한히 바라는 모든 것이었다. 그는 그녀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으로 채워주었다. 그녀가 그 이상으로 행복할 수는 없었을 거요. 나는 초라한 침대에 누워 그 먼 곳까지 자기를 따라온 아내 곁에 누운 늙은 병사의 씩씩거리는 숨소리에 밤새도록 귀 기울이며 그 기이하고도 소박한 사랑에 대해, 유래를 찾기 힘든 행복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그 노부부와 악수를 한 뒤 길을 나섰어. 노 신사가 입을 다물었다. 그러자 한 여자가 말했다. 그 여자는 지나치게 손쉬운 이상과 지나치게 원초적인 필요를, 그리고 지나치게 소박한 요구들을 갖고 있었네요. 어리석은 여자일 뿐이에요. 그러자 또 다른 여자가 느릿한 어조로 말했다. 아무르면 어때요? 어쨌든 그 여자는 행복했잖아요. 그때 저쪽에서 수평선 깊숙한 곳에서 코르시카 섬이 어둠 속으로 다시 가라앉으며 천천히 모습을 감추었다. 자신의 기슭으로 피신한 보잘것없는 연인의 이야기를 하려는 듯 바다에 드리웠던 커다란 그림자를 서서히 지웠다.